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입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하고 약간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됐죠. 따라서 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신고 필정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필정, 이건 한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다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이라는 것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한글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로 바꾼 것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내용을 바꿨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다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고, 만약에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확인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확인, 미확인 있죠? 여기에다가 체크를 하면 된다고요. 이게 확인설명서 1, 2의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나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으니까 이걸 확인을 미리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인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입주하려고 집을 샀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면 입주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업무정지의 개별 기준하고 일반 기준이 있는데요. 자, 업무정지 사유가 15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업무정지 기간 계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요. 이렇게 기간 계산할 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산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처음 과태료 부과받은 날하고 그 처분 후 다시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입니다. 다시 처분받은 날이 아니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목에 보니까 위반 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을 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법 예고될 때에는 2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거
아마 개업공개사들이 이의신청 민원을 많이 넣어가지고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2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6개월로 아무리 여러 개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위반할 수 있겠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도 안 하고 예를 들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다 합산해도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개월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2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을 늘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금 전에 줄일 수 있는 걸 봤죠?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 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아무리 조금 전에 6개월을 해서 3개월을 더하거나 3개월을 빼줄 수 있는데 빼주면 3개월이고 늘리면 9개월이 될 수도 있죠. 2분의 1을 늘리면. 그러나 법에서 6월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늘리더라도 9개월은 될 수 없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대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개정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죠. 2+2잖아요. 2년에 살다가 또 2년 더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살 수 있는데, 따라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살 건지 이 부분을 확인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일반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업무정지를 만약에 여러 개를 위반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밖에 안 되고요. 여러 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지만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업무정지의 일반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